얘들아, 너희 아빠 이름이 강현우야? 4년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천억 재벌 윤서린 여사가 쌍둥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6년 전 집에서 쫓아낸 아들의 사진을 달방에서 발견한 강문식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 이름이 강현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 날아갔어요. 쌍둥이 누나 하은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일 나갔다가 늦게 와요.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고 잘 있어요. 쌍둥이 아이들의 말에 재벌 노부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 거예요. 태원건설 창립 30주년 만찬이 열리던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백 명의 하객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나누었고 단상 위에 강문식 회장은 여느 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건배사를 마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바탕 쏟아졌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딱 한 곳에 머물렀어요. 연회장 맨 앞줄,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하나. 아들 자리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어요. 도련님께서 오늘도 연락이 없으십니다.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됐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술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 그 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현우가 25되던 해의 일이었어요. 강 회장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점 찍어두었던 명문가와의 혼담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상대방 집안과 자리를 잡아놓고 아들에게는 짤막하게 통보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비워라. 아들의 생각을 묻는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선 당일 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집무실 문을 세게 밀어 닫았어요.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린 여사가 아들 방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여사는 나지막이 두드렸어요. 문이 조금 열리고 현우의 눈이 보였습니다.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아버지도 다 너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한 번만 나가봐라. 현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없나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여사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리차 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어요. 며칠 뒤 강 회장이 다시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고르신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천천히 좁혀졌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내 자리가 어딘지 알기나 해? 목소리가 올라갔고 서재 안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 회장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비서에게 두 번째 맞선 일정을 다시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아들의 반발을 철부지 반항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윤서린 여사는 그날 저녁 현우 방 앞에 다시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남편 방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충돌이 왔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을 다시 서재로 불러 세웠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단호했어요. 내가 정해준 길이 싫으면 빈손으로 나가거라. 현우는 아버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현우 방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 옷 꺼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윤설인 여사가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에 멈춰 섰어요.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방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현우는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한 5초쯤 됐을까요?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시각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들 방 앞까지 걸어갔다가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긴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손을 놓았어요.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지 꼭 2년이 되던 어느 오후였어요.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강 회장이 읽던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비서의 얼굴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현우가 지방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하며 살았는지 강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찾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설인 여사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아들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현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가사도우미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영정사진 속 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이 2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문상객도 드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영정 앞에 선 채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대저택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윤설인 여사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들 방 앞에 멈춰 서서 한동안 문만 바라보다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방 안은 현우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손때 묻은 책 한 권, 선반에 걸쳐진 낡은 점퍼, 창가 유리컵 안에 꽂혀 있는 볼펜 2자루. 여사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가사도우미가 방을 정리하려 들어오자 여사가 조용히 손을 막았어요. 그냥 둬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 회장은 달랐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 다음 날부터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무실로 출근했어요. 서류를 펼쳤고 보고를 받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심마다 혼자 앉는 식탁에서 그는 밥을 끝까지 마친 날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국그릇을 당겼다가 밀어내는 일이 반복됐어요. 가사도우미가 밥상을 치울 때마다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어느 날 태원건설 이사회에서 후계자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회장님, 경영 승계 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은 탁자 위 서류를 손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뒤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지는 높은 층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리창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설인 여사가 처음 봉사 현장에 나간 것은 장례를 치르고 2달이 지난 뒤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무료 급식소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어요. 밥을 퍼서 차례차례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때가 탄 점퍼를 입고 2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여사는 숟가락을 건네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웃는 모습이 현우를 닮아 있었어요.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옆에 있던 봉사자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여사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뒤로 여사는 매주 그 급식소에 나갔어요. 강 회장은 처음엔 말리지도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 후원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옆에 있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4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아들 방은 4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창가 유리컵 안에 볼펜도 선반의 점퍼도 손 하나 댄 흔적이 없었어요. 윤설인 여사는 가끔 그 방에 혼자 들어가 책상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방 문을 열지 않았어요. 4년째 겨울이 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난로가에 나란히 앉아있던 윤설인 여사가 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렇게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났어요. 다음 날 비서가 보고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역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달동네 연탄 나눔 행사 일정이었어요. 윤설인 여사가 서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직접 가겠어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강 회장 쪽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 나설 채비였습니다. 봉사 당일 오전 2 사람은 낡은 등짐 틀에 연탄을 얹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어요. 살면서 이런 골목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단인지 길인지 모를 좁은 비탈이 구불구불 이어졌고 양옆으로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연탄 무게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강 회장이 한 구비를 돌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옆에서 연탄을 나르던 동네 주민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받쳐줬어요. 괜찮으세요? 회장은 잠깐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골목 맨 끝 가장 낡고 가장 작은 연탄방 앞에 2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여사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춤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볼이 발그스름하게 익은 얼굴로 노부부를 올려다보더니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탄 아저씨들이죠? 아저씨라는 말에 윤설인 여사가 잠깐 눈을 깜빡였어요. 여자아이 뒤로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문틀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2 다 6살쯤 되어 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방 안은 좁았어요. 어른 2이 들어서니 금세 꽉 찼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 모서리는 낡아서 말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 아래 작은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매일 아침 정성껏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강 회장이 연탄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여자아이가 회장 옆에 바짝 붙어 서더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되게 크다. 그러면서 회장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리저리 뒤집어 봤어요. 회장은 무어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굳어있던 얼굴 어딘가가 살짝 풀리는 것 같았어요. 윤설인 여사가 남자아이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름이 뭐야? 남자아이는 잠깐 여사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준우요. 여자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강하은이에요. 오빠는 말이 없어서 제가 대신 말해줘요. 남자아이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어요. 여사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하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와요. 우리끼리 있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게 당연한 일상인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가볍게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가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사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고개를 숙이고 크레파스를 쥔 준우의 손이 작고 야물었습니다. 잠시 후 준우가 무언가 마음에 들었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비틀리듯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여사의 몸이 그 순간 굳었어요. 숨을 들이켰지만 내뱉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본 웃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때 방 한쪽에 쌓인 아이들 그림 공책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낙서처럼 그린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엄마를 그린 것 같은 긴 머리 사람, 나무, 강아지.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남자 어른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 회장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어요. 윤설인 여사가 방 안쪽으로 시선을 옮기다가 벽에서 멈췄습니다.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유리가 긁히고 테두리가 낡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여사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갓난 아기 둘을 하나씩 안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냈다 웃고 있었어요. 환하고 소박한 웃음이었습니다. 여사의 시선이 남자 얼굴에 닿는 순간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혔어요. 손이 저절로 벽으로 향했고 손바닥이 벽면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온몸으로 버텼어요. 사진 속 남자는 강현우였습니다. 4년 전 영정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어요. 더 젊고 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강 회장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연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검은 연탄재가 장판 위로 흩어졌습니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탄재가 구두코 위로 날려앉았지만 시선은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쪼르르 달려와 올려다봤어요. 왜 그래요?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 이름이 강현우야? 준우와 하은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 이름 강현우예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천천히 덧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갔어요. 아빠 있을 때는 우리 집 좋은 데 살았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말이었어요. 좋은 데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아이는 아마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두 마디가 노부부의 가슴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후볐습니다. 여사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 깨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의 눈매가 빛을 받는 순간 현우의 눈과 꼭 닮아 있었어요. 준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여사를 바라보다 다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었어요. 또 그 웃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방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골목 어귀에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설인 여사가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은이는 여사의 무릎 위에 반쯤 기댄 채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고 준우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잠시 후 여사가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에 나가셔? 하은이가 크레파스를 움직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항상 우리 자는 동안 나가요. 일 2개 해요. 준우가 옆에서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식당이랑 청소요. 두 아이가 말하는 동안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어요. 손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제야 방 안으로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준우가 슬그머니 일어나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회장이 내려다보자 준우가 잠깐 눈을 맞추더니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그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릴 때 현우가 아버지 옆에서 말없이 서 있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어요. 회장은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은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여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요? 여사가 잠깐 멈칫했어요. 응, 먹었어. 너희는? 하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라면 끓여 먹었어요. 준우 오빠가 끓였어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었어요. 여사의 입술이 한번 달싹이다 다물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우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방 한쪽에 접어둔 방석을 꺼내 회장 앞에 밀어주는 사람은 하은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할아버지. 회장이 방석을 받아 깔고 앉으면서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고맙구나. 회장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회장 자신도 그게 낯설었는지 잠깐 굳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준우가 그때 벽에 걸린 사진 쪽으로 걸어가더니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항상 그랬어요. 준우가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꼭 만날 거라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회장과 여사가 동시에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말을 끝으로 준우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윤설인 여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은 척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이들 이불을 집어들고 반듯하게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여사는 이불을 개고 나서 바로 아이들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하늘이 낮고 탁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한동안 서 있었어요. 뒤에서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여사와 하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까르르 웃는 소리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어요.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입술 사이로 낮은 말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어요. 회장은 손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눌렀다가 떼었어요. 평생 그 손으로 회사를 일궜고 서류에 서명했고 식탁에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들 방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은 것도 이 손이었어요. 회장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어서 방 안에서 여사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 멀리 동네 어귀에서 어린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가 낮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 아이들 이렇게 두고 갈 수 없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가로젓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은이가 준우 옆에 붙어 앉아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은 모습이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두 아이가 있으니 꽉 찬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준우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웃음을 지었어요. 오른쪽이 더 올라가는 현우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무릎이 장판에 닿는 순간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가 연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회장 앞에 들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엄마와 준우와 하은이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은이가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빠 자리예요. 회장은 그 그림을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손에 쥐어진 그림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때 골목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듯 느리지만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준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엄마다. 하은이도 따라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노부부의 몸이 동시에 굳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한이 문턱을 넘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노부부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4년 전 자신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안 들어와? 지안은 아이 손을 꼭 쥔 채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윤설인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 회장도 무릎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마주선 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났습니다. 지안이 먼저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준우야, 하은아. 엄마 손님이랑 얘기해야 하니까 잠깐 저기 가 있어. 준우는 노부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미적거리다 오빠를 따라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지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였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얹어 놓았는데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야 목소리가 깊게 갈라졌습니다. 평생 그 목소리로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좁은 방에서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흰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윤서린 여사가 자리에서 내려와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사가 지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새벽부터 일을 하고 돌아온 손이었습니다. 여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가야,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무서웠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우리 현우를 그렇게 내쫓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턱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회장은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굳어버렸어요. 한동안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가 항상 그랬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원망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여사가 지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안이 숨을 한 번 가다듬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그날이 올 거라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보러 오실 거라고. 말을 마치는 순간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강 회장이 그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든 채로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눈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잠시 후 윤서린 여사가 지안의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아가야, 우리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여사가 고개를 들어 지안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살아다오. 응?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있다가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방 문이 열렸어요. 준우와 하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두 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은이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우는 천천히 걸어 나오다가 강 회장 앞에서 멈췄어요. 회장이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우가 작은 손을 들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준우와 눈높이가 맞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을 벌렸어요. 준우가 잠깐 망설이다가 안겼습니다. 회장이 아이를 두 팔로 감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윤설인 여사가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은이가 여사 목에 팔을 두르고 볼을 비볐어요. 할머니 따뜻하다. 여사가 아이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옷가지와 아이들 물건을 큰 가방 하나에 담는 동안 하은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집어다 날랐어요. 준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직접 내려서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준우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받쳐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올 때 5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앞서 걷는 하은이가 여사 손을 잡아 끌었고 준우는 회장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좁은 골목이라 나란히 걷기도 빠듯했지만 아무도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빨리 와요. 여사가 아이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표정이었어요. 대저택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넓은 거실을 보더니 우아하고 짧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준우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면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지아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한 발을 들여놓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설인 여사가 지안의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지안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사가 2층으로 올라가 현우방 문을 열었어요. 4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여사는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하은이가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우의 낮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4년 동안 이 집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여사의 볼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오래도록.